매년 완주군에서 강의를 오는데 단순하게 매년 똑같은 패턴의 강의를 하는 것보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여기 계시는 농업인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게 뭔가. 그리고 또 엊그제 박창경 소장님이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특히 육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다. 특히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그거 하나랑 아까 또 이야기 나왔지만 부직포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잡는 게 필요하다.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건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농업을 함에 있어서 양파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자율주행 기술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 관수도 있고요. 그리고 드론 방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교육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양파의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양파의 경영비를 낮출 수 있다. 양파의 생산성, 아까 뭐 회장님, 그 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양파 가격 대비해서는 평당 1.5망 이상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영비는 현재 양파 20kg 한 망을 생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9,000원 이상의 투자비가 듭니다. 그러면 양파 한 망을 10,000원 받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13,000원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최소 13,000원 이상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가 노동비가 반영되어 있는 가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좀 다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경영비는 분석해보면 현재 9,000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낮춰야 되는지, 기계화라든지 아니면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착안해서 이게 바로 생산량을 늘리고 그리고 경영비를 낮추는 것이 돈 버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관심사항이 지금 육묘랑 부직포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육묘 부분을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제 육묘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면 육묘라든지 트레이 상자를 왜 해야 되는지는 어쨌든 뭐 다 아시겠지만 노동력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력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관행 대비해서 육묘 소실률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육묘의 종자 투입량, 그 우리가 한 깡통을 사는데 그 투자하는 것도 한 20% 이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단 그 트레이 상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과정은 파종부터 해가지고 트레이를 적재하고 그리고 그 치상을 하고 정식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최근 들어서 트레이 상자에 그 병원균이 많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건부병이라는 전염병이 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약제가 개발이 된 것 같은데 육묘 상자를 매년 똑같이 쓴다고 하면 우리가 딸기라든지 그리고 벼 이런 거 재배할 때 상자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육묘상에 나중에 잘록병이라든지 녹균병 발생을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묘 상자 소독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 소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5년 이상 썼다고 하면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뭐 새롭게 이제 사서 쓴다고 하면 좀 그 문제가 덜 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육묘를 파종을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8월 말에 파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0일묘로 많이 썼었죠. 60일묘. 근데 그 일찍 하고 나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뭐냐면 고온의 문제가 됩니다. 고온에 의해서 얘가 잘록병이라든지 병원균에 쉽게 감염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습해 피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습해 피해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피하고자 또 늦게 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어린 육묘를 하는 이유는 아까 이제 추대, 분구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추대, 분구 부분도 있지만 또 양파가 월동형 작물이기 때문에
월동을 할 때는 그 5, 6엽이 나와도 별 쓸모가 없습니다. 월동을 하고 난 다음에 엽이 나와야 됩니다. 양파의 엽의 수명은 90일 정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5, 6엽이 나와서 걔가 90일을 살아가봤자 월동하는 1, 2월 달에는 광합성을 하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멈춰져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휴면 타파 2월 중순 이후에 양파가 깨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본엽이 나와서 90일 동안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부직포를 벗기고 안 벗기고의 차이점이 있을 때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9월 중순까지도 파종을 많이 합니다.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일에서 50일 육묘로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 육묘를 함에 있어서 상자 기준으로 봤을 때 다밥이 중요합니다. 이 다밥이라는 거는 한번 상토를 넣고 그 다음에 종자를 넣고 그 위에 다밥을 했을 때 잘 뭉쳐지게끔 눌러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눌러줘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양파를 심었을 때 뿌리랑 그 상토가 잘 엉켜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파연구소에서 그 함양군에서 따로 또 어떤 상토가 좋은지까지 검증되어 있는 게 있긴 하던데 그거는 또 상토 회사 간의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말씀을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다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제올라이트라든지 이런 걸 섞어서 하면 더 잘 뭉치고 결집이 잘 돼서 나중에 결줄에 영향을 덜 미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파의 파종 시기가 늦춰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뭐 15일에서 20일 늦춰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고온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온을 피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양파는 25도씨 이상의 환경을 겹치게 되면 발화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25도 이하로 돼야 되는 거죠. 보통 작물보다는 어쨌든 양파는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발화를 하고 나서 물 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함양군에 있을 때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방법은 달라도 가야 되는 방향은 같습니다. 양파의 습해를 피하는 요령인 건데 양파가 우리가 보면 어린 육묘에다가 물을 주는데 만약에 기본적인 조건은 양파가 너무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9시랑 2시에 줘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에 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먹어도 양파가 물을 끓여올려서 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낮에 주게 되면 물을 빨아서 증산을 하게 되겠죠. 9시에 주고 2시에 주게 되면. 너무 일찍 주거나 너무 늦게 주면 양파가 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습해 피해를 더 받는 겁니다. 특히 양파는 육묘를 하게 되면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컨트롤을 하기 힘들고 대부분이 외부 환경, 온도에 의해서 자기가 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수동적으로 증산을 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자발적인 증산이 아니라. 양파가 어느 정도 컸을 때 3, 4월이 되면 자발적으로 증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장에 쓰기 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빨아 올리기 위해서 물을 뿌리에서 흡수를 하는 거죠. 하지만 양파 파종 시기에는 수동적으로 외부 환경에 의해서 타발적으로 증산을 하기 때문에 9시랑 2시에 줘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주고 그리고 저녁 5시 이후에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5시 이후에 주게 되면 햇볕이 이제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산을 거의 멈추게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물을 정상적으로 준다 하더라도 습해에 의한 피해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날리지를 못하니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양군 쪽이나 경상도 쪽은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립을 했던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이 전제 조건은 물이 양파에게 그 너무 차가운 물이나 아니면 데워져 있는 뜨거운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끼류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수량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요거는 날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어렸을 때는 물을 하루에 2번씩 줘야 됩니다. 트레이 상자는. 두둑 육면은 하루에 1번 정도가 맞는데 이게 날씨가 너무 맑으면 어떻습니까? 물을 빨리 증산을 시킵니다. 그럼 당연히 2번 이상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부분은 가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4시 이후에 관수를 금지하는 거는 4시 이후는 태양이 약해지기 때문에 햇볕이 약해지기 때문에 증산을 천천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제 2시 정도에 줘야 되는 게 좋다. 그리고 9시 정도 되면 또 햇볕이 떠서 또 한참 증상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해가 진 뒤에 표면에 물이 있으면 100% 습해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한낮에 안 주고 저녁에 주면 분명히 표면에 물이 남아 있는 거죠. 물론 정말 메마른 땅에 5시에 주면 그 물이 표면에 그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거는 또 상쇄될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물이 충분히 졌다고 보면 한낮에 주는 것이 오히려 증산이 빨리 되고 물이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양파의 습해 피해가 훨씬 덜 졌습니다. 양파 육묘는 어리기 때문에 이 물이 조금 남아있고 안 남아있고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약해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엽은 지금 25일 그리고 또 한 번 더 20일 뒤 마지막으로 정식을 하기 전 본답을 하기 전에 이렇게 3번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엽을 할 때도 주의사항이 예전에는 제가 뭐 전엽을 했을 때 병균이 침투가 용이하기 때문에 소독 살균제만 처리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엽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물을 빨아 올리고 분산, 증산을 시킬 수 있는 잎이 잘려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을 덜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물이 잘려 나갔기 때문에. 이때도 물을 전엽을 했는데 자기가 통상적으로 물을 준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물을 다 증산을 못하기 때문에 또 습해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메커니즘은 동일한 것 같아요. 경상도에서도 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완주에 있을 때는 늦게 줘야 된다는 이론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요가 이제 너무 뜨거운 물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낮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뜨거운 물을 안 준다는 가정하에는 낮에 주면 물이 증발산량이 많기 때문에 습해 피해 훨씬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엽을 하는 모습이고요. 회장님 양파 포장이 완주에 있었던 포장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엽을 하는 길이는 아직까지 일반적인 교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진흥청 교재에 따르면 한 20cm 정도로 전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15cm 이내로 짧게 더 잘라줘야 되는 게 현재는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결주율도 더 나고 그리고 올동하는데 안정적으로 올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뜨거운 물을 주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끼류가 번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양파의 상토라든지 표면에 이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끼가 있기 때문에 녹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양파가 나중에 또 병균에 감염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을 조심한다고 하면 낮에 간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 육묘로 해서 그냥 저기 뿌리랑 그 상토 두둑이 엉켜지지 않게 나중에 이제 그 육묘를 할 때 육묘 상자가 뿌리를 감다가 조금 더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답에 가는데 이게 본답에 두둑에 뿌리를 내리다가 나중에 우리가 정식을 할 때 뜯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절단이 됩니다. 절단이 됐을 때는 나중에 그 타컨, 뿌리를 빨리 내리는데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뿌리가 그 두둑에 그 안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뿌리 차단만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어떤 데는 두둑 상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 과습한 토양 같은 경우는 이격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두둑 자체가 너무 습해 피해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이격을 시켜서 또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육묘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태양광 소독, 그리고 트레이 상자 소독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잘 해야겠죠. 그리고 고온기를 피하기 위해서 함양군 같은 경우는 육묘 하우스를 따로 짓긴 하는데요. 늦게 파종하는 개념이 하나 있고, 근데 노지에서 고온을 피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늦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기자재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기자재를 투입할 때 이제 함양군 같은 경우는 차강을 시킵니다. 차강. 9월 초에는. 그래서 그 파종을 하고 나서 7일이나 10일 정도에는 차강을 시킵니다. 고온에 예방하기 위해서. 양파가 이게 이제 어렸을 때는 25도만 넘어가도 이게 축 늘어지거든요. 햇볕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딸기 정식하고 나서, 여기 이제 완주도 딸기 많이 하니까 딸기 정식하고 나서도 차강을 하는 그런 이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묘상에 하고 15일 이상, 그리고 뜨거운 물을 관수하는 부분, 그리고 물을 너무 늦게 주지 않는다는 부분. 물을 너무 늦게 주면 어쨌든 증산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습해 피해를 입는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파는 그 육묘 상태에서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양파는 육묘 시기에 잘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억제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억제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그래서 그 억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또 중간에 너무 자기가 생각했을 때보다 너무 웃잘한다. 그러면 이제 칼슘제를 살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주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직포 씌우는 거 관련해서, 부직포 씌우는 거는 요거는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 부직포는 저희 농촌진흥청 교보면은 정식 시기가 늦춰지거나 생육이 떨어졌을 때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최근 트렌드는 예전에는 막 두꺼운 부직포를 써서 온도를 보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현재는 햇볕이 어느 정도 투광되는 얇은 부직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부직포의 효과는 온도가 2도씨가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파가 늦게 심어도 15일 정도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벌어주는 거죠. 이제 박창겸 소장님께서는 이제 뭐 마이너스 5도, 그러니까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5도에 10도 떨어지면 양파 생육이 멈춰진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일평균 기온으로 환산을 해보면 일평균 기온 4도씨부터 양파는 생육을 멈춥니다. 일평균 기온이니까 이제 하루에 온도가 6도 올라갔다가 영하로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평균 값을 말한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 완주에 대입해 보면 12월 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12월 초가 되면 양파의 생육은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역산하면 보통 양파가 정식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줘야 뿌리가 10cm까지 내려가고 안전한 월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양파가 선행을 했을 때 마이너스 18도에서 얼어 죽습니다. 급냉을 했을 때는 8도씨에서 얼어 죽는다는 보고는 있어요. 그거는 20도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8도로 하면 얼어 죽는 거죠. 그거는 양파라 하더라도 얼어 빨리 죽는 건데, 겨울철에 우리가 보면 보통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뿌리의 생장점이 마이너스 18도가 되었을 때 얼어 죽는 거죠. 이렇게 본다고 하면 11월 초에 정식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12월 초가 되면 한 달이 되고 정상적으로 뿌리가 10cm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었을 때는 별도로 부직포를 안 씌워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직포를 씌우게 되는 경우는 15일이 넘어갔을 때, 15일이 넘어가고 양파의 생장이 한 달이 보장이 안 되었을 때, 그때 씌워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부직포를 언제 벗겨야 되는지가 또 논란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시기를 2월 중순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보면 일평균 기온 4도씨 이상, 양파가 깨어나는 시기에 벗겨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깨어나는 시기도
보면 양파를 그 부직포를 벗길 때 좀 단계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월 중순이니까 바로 전부 다 활짝 벗기는 것이 아니라 부분 벗기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벗겨서 이 양파가 이제 추위에 조금 순화가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양파도 추위에 강하지만 부직포라는 따뜻한 환경에 있다가 갑자기 벗기면 얘가 오히려 더 생장이 또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날에는 그 핀이나 이런 걸 살짝 뽑아놨고 공기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한 2, 3일 있다가 절반 정도 벗기고 한 일주일 간격 있다가 완전 벗기는 이런 형태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벗기는 형태. 그리고 시기는 일평균 기온 4도씨 이상이 회복이 되었을 때. 양파가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양파가 비료를 주면 깨어난다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기온에 의해서 깨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이제 어떤 게 앞인 게 뭐겠어요? 닭이 앞인지 달걀이 앞인지 그게 그런 차이인데요. 양파가 이런 깨어나기 시점에서 한 보름 정도, 일주일 정도 앞에 비료 살포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양파가 깨어난다기보다는 비료물이 추운 겨울 땅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최소한 그 뿌리까지 스며드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가 깨어났을 때 바로 비료물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얘가 깨어났을 때. 그래서 그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꼬끌 역산하면 제가 봤을 때는 2월 상순에 물비료를 줘야 되는 거고 부직포는 2월 중순에 벗겨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일평균 기온 4도씨가 2월 중순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양파 추대는 양파가 녹채 충나용 작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조온의 감흥을 받았을 때 화분화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평균 기온이 10도씨 미만이 일주일 이상, 근데 양파의 상태가 8엽 이상 나왔을 때, 양파가 8엽 이상 나왔을 때 일평균 기온 10도씨 미만이 일주일 이상 지속됐을 때 추대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 조건이 아니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 환경 조건을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자 회사에서도 굉장히 개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꽃담아 나오는 부분은 극히 이제는 많이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추대가 요즘에는 문제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추대가 되는 거는 이제 국산 종자 중에서도 값싼 종자가 있거든요. 그 검증이 안 돼 있는 품종이 있고 또 일평균 자기가 너무 우짜란 상태에서 봄철에 4월 초에나 꽃샘추위가 지속적으로 좀 많이 왔을 때, 조온이 왔을 때 이때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파가 제가 10년 전에는 최대 생산 면적이 24,000헥타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양파의 가격이 들쑥날쑥 했었죠. 근데 현재가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부분은 양파는 전국적으로 18,000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양파의 소비량을 보면 한 사람이 우리 5천만 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5천만 인구고 양파를 25kg 평균 정도로 섭취를 합니다. 1년에 한 사람당. 그러면 필요한 양은 125만 톤입니다. 저는 이 125만 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2016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되어 있죠. 여기서 국내 자체적으로 수입이 아닙니다. 수입은 따로 보고 125만 톤이 안 되게 되면 양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거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9년 159만 톤까지 생산이 됐어요. 이때는 양파 가격 폭락했죠. 이 수맥 가격은 경상도에 있는 수맥 가격입니다. 경상도에 있는 수맥 가격을 제가 조사한 거고요. 작년에는 126만 톤이고 이렇게 수입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농식품부는 보면 철저하게 국민의 먹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파 가격이 조금만 오르다 싶으면 TRQ를 도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교묘하게 저도 정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생산자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설득을 시켜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논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산자 협회를 활용을 해서 전국 농업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농업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논리가 더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생산자 대표들과 이야기를 해서 가격을 정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농식품부의 중심은 국민의 그 밥상에 올라가는 최종 가격을 생각하는 거지 사실 농업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최종적인 그 구입 단가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유통 마진이라든지 그 가격의 격차가 심해서 지금 안 맞는 거죠. 작년에 13,000원이면 이거 그냥 자기 노동력 들어가지고 한 본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작년에 높았다는 언론 보도 되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부분이고 어쨌든 125만 톤 생산이 안 되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올해 재배 면적은 지금 현재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18,000헥타르밖에 안 돼요. 작년보다도 더 줄었죠. 어쨌든 지금 뭐 포정거래 아까 이야기도 하던데 그걸 감안해 봤을 때 훨씬 더 양파의 가격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다만 이제 정부에서 TRQ를 뭐 한다고는 하지만 양파의 수입 그 물량은 뭐 8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양파는 가장 무거우면서 가격이 싼 겁니다. 싼 작물이에요. 무게 대비 가장 저렴한 작물입니다. 쌀보다도 그래요. 그래서 물류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죠. 아무리 장사꾼들이 수입을 하려고 해도 이 무게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양파 가격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거는 국내 생산량에 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갈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